안녕하세요. 30대 보통 사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퇴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퇴사를 했습니다. 2022년 1월 18일자로 퇴사를 했고요. 이번 영상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퇴사한 소감, 공무원 퇴사할 때의 과정과 챙길 것들, 퇴사하게 된 과정과 계기, 퇴사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 감사했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순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회사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최고의 회사원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량진에서 20대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꿈을 이루고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5년 반이라는 시간을 서울시청에서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연히 더욱더 행복할 예정이고요. 그러던 와중에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하루하루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은 창업이고요. 앞으로 해나갈 인생 2막의 첫 시작이 이번에 퇴사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창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작년 4월 무렵에 퇴사를 결심하고 8개월가량 준비를 하고 마침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설레고 가슴 뛰고 정말 너무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즐거웠던 일들과 아쉬웠던 일들도 많이 생각이 나서 기분은 사실 시원섭섭합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했던 과정들, 합격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기뻐했던 순간들이 생각이 나서 정말 오래오래 생각하고 굳게 결심했는데도 사직서 제출하는 때 이제 서명을 받고 공문을 결제 올리고 결제난 공문을 인사과로 발송할 때 그 버튼을 누를 때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군대에 전역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시원섭섭하지만 설레면서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 자신감으로 가득 찬 그런 기분, 하루하루 설레고 정말 기분 좋은 느낌. 앞으로 이 채널은 공무원에 대한 정보나 공부 방법도 계속 올리겠지만, 제가 보고 듣고 공부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제 일상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공무원 퇴사 과정을 궁금해 하실 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퇴사했던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두 가지 서류를 작성해서 인사부서로 공문을 보내면 됩니다. 자필 서명이 들어간 사직서, 그리고 본인과 소속 부서장의 서명이 들어간 보완서약서. 보완서약서 내용은 공무상 알게 된 기밀은 누설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는 퇴직 희망일 3주 전에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3주 전에 공문을 보낸 이유는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에 비위 사실을 조회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해임이나 파면되기 전에 스스로 사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직 허가를 내기 전에 수사기관에다가 이 사람이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조회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열흘에서 2주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임이나 파면을 당하게 되면 연금상 불이익이 있어서 비위 사실을 저지른 내역이 있는지 먼저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열흘이나 2주 정도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서 3주 전에, 퇴직 희망일 3주 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는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어서 면직 허가가 났고요. 이런 식으로 공문에 나옵니다. 원에 의해서 그 직을 면함. 그리고 이렇게 퇴직한 이후에 꼭 본인이 챙기셔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급여를 신청하시고, 지방행정공제회에 적립금이 있는 분들은 그 적립금 반납 신청을 하시고, 상조회비를 내고 계신 분들도 상조회비 반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반납받는 거는 이제 이게 공무원 연금을 나중에 은퇴 후 수령하기 위해서 내는 기여금인데, 매달 공제했던 기여금을 다시 되돌려 받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무 기간이 군경력 합쳐서 7년 반 정도라서 공무원 연금은 나오지 않고 제가 그동안 냈던 기여금, 원금과 은행이자 수준 정도의 이자를 받는 정도고요. 그리고 지방행정공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별도로 적립했던 금액을 다시 반납받고, 상조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냈던 금액을 그대로 반납받는 거고, 이 정도의 절차랑 퇴직 후 청구해야 될 급여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공무원 생활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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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습니다. 스스로 원했던 직장이었고 적성에 맞는 업무를 하고 있었고 성취감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인정받는 직업이었고, 같은 이유로 자랑스러워하시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스스로 많은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면서 희열을 느끼던 순간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팀원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수행하고 알아서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커버해주고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런 순간들에 너무 희열을 느끼면서 너무나도 즐겁게 일을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런 순간들을 많이 겪으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책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 여러 가지 사람들을 또 알게 되고, 그것들에 빠져서 하루하루 공부하고 찾아보고 실천하고 반복을 하는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마침 또 그쯤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희열이 줄어드는 시간이 좀 겹쳤어요. 제가 좋아하는 막 으쌰으쌰 하고 막 다 같이 막 타닥타닥 움직이고 이런 순간들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희열을 느끼지 못한 순간에도 일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빨리 야근 없이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빨리 퇴사하는 게 아니라 30대 안에 퇴사하는 걸 목표로 나를 단련해보자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대 안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기반을 만들고 새롭게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운동하고, 사무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일찍 퇴근해서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하나 더 찾아보고 공부하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점점 목표가 확고해졌고, 실천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달성될 때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책의 저자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강연하는 강연자분들이 모두 저에게 직접 말을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죽는 순간에는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을 더 후회하게 된다. 이 밖에도 수많은 명언과 글귀들이 저에게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점점 자신감이 쌓이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2021년 업무까지만 마무리하고 2022년부터는 새로운 목표에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기반을 만드는데 30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발판만 만들어 놓고 하루하루 도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하루하루 도전하면서 퇴사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루하루 설레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마치 20대 때로 처음 돌아간 그 느낌입니다. 노량진으로 가기 전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나는 무조건 시험에 합격할 거야, 완전. 그리고 군대 전역하기 전에 느꼈던 그 기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으로 가득 찬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라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도 즐겁습니다. 퇴사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퇴사를 결심하고 고민했던 순간에 다른 분들이 올렸던 퇴사 영상을 보면서 그런 거는 참고하면 좋겠다, 퇴사 전에 저런 점들은 꼭 보완하고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겠다, 이런 게 많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15개 정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처음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진짜? 진짜였습니다. 진짜. 진짜냐고, 사실이냐고. 그래서 실제로 정년 전에 퇴직하는 걸 처음 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년 전부터 이제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도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 자신도 사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선택을 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물어봤던 질문, 아내의 허락을 받았는지. 특별하게 아내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었어요. 우연한 계기로 접했던 것들을 아내와 항상 함께 공유하고 같이 생각하고 논의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찾아보고 같이 하나하나 해가는 거를 다 함께 진행을 했었어서 둘 다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생각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많이 대화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6개월 이상 있었어서 딱히 뭐 서로 반대하거나 그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의견이 합치가 된 것 같아요. 세 번째,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는지. 이것도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살면서 이제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조언을 구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이신데, 조언을 구할 때마다 항상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상황일 때는 뭐 이러이러한 점이 우려되니 이렇게 대처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결혼 후에는 이제 며느리랑 상의를 한 거냐, 무슨 일 있으면 항상 며느리랑 상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해주시는데, 처음 퇴사할 때도 제가 먼저 퇴사하겠다고 말씀을
물어봤을 때 계획을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가장 먼저 물어보셨던 건 역시 며느리도 같은 의견이냐, 그리고 그 결정이 가족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니냐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그리고 또 스스로 일단 개척해야 되는 네 인생이니 너와 며느리 둘이서 상의하고 결정하는 게 맞다. 그리고 내가 반대할 권리도 없고 내가 반대한다고 들을 거면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을 테니 이러이러한 점이 우려가 되니 그런 점들을 좀 더 보완해보고 잘 계획해봐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반대를 아예 안 하실 거는 저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언젠가는 뭐 찬성해 주실 줄은 알았지만, 그리고 반대할 권리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제가 이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부모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제 계획과 비전을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지나서 부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하지 않고 이제 확실하게 마음을 굳히신 계기는 제 아내가 이제 부모님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께서 제 아내에게 이제 확실히 합의가 된 게 맞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 아내가 맞아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오빠를 믿어요 라고 말을 해줬고, 부모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그 지점에서 결심을 굳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들을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믿겠냐, 나도 그럼 내 아들을 믿는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아내 덕분에 이제 부모님 걱정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아내에게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래 들어올 때부터 퇴사할 생각이 있었는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정년퇴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하게 제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당연히 정년퇴직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는 작년부터였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30대 안에 퇴직하는 걸로 목표가 바뀌었고, 그리고 점점 더 지나면서 8개월 안에 퇴직하자로 목표가 바뀌어서 2022년 1월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유튜브 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유튜브만 하는 건지. 유튜브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주변에서 한두 분씩 알게 돼서 이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당연히 유튜브는 계속 할 거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뭐 많은 돈을 벌어서 그만두는 건 아니고 이것만 할 것도 아니라서 당연히 이것 때문에 그만두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는 게 괜찮은지, 힘든 시기나 뭐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데 그런 상황이 다 기회라고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힘든 점, 어려운 점을 하나씩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아이도 태어나는데 괜찮은지, 경제적인 부분이나 생활비는 대책이 있는 건지, 기본적인 발판은 있으니까 자신감하고 흔들림 없는 의지가 있으면 제가 밖에 나가서 뭐든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 생활비는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의 최저 생활비, 최저 생계비는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태어날 아이에게, 올해죠. 올해 태어날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도 있고요. 직장 생활에 회의감을 느껴서 퇴사를 하는 건지, 물론 제가 일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 많이 줄어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제 퇴사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순간들도 꽤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직장 생활에서 정말 저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많은 것들을 배워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뭐 할 건지, 요식업 계통으로 한번 창업을 해보려 합니다. 자세한 건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하나하나 올려볼 계획이고요. 승진까지 하고 나가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어차피 나갈 건데 왜 바로 안 그만두고 연말까지 일을 한 건지,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내와 논의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서울시청의 정기 인사가 1월, 7월인데 제가 남겨진 동료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싶어서 제가 맡은 일은 다 하고 정기 인사 때 나가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쯤에 퇴직을 결심하고 7월이 됐을 때 그 인사 시즌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퇴사를 바로 해버릴지, 12월까지 할지, 근데 어차피 나갈 거 12월까지 있을 필요가 있는지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내렸던 결론은 12월까지 근무를 하고 나가자로 결론을 내렸고, 제가 일했던 부서는 1년 단위로 프로젝트를 하는 예산과였는데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을 하니까 보통 12월까지 일을 다 해야 그 한 해 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나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행히 운 좋게 승진도 해보게 되었고요.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1년 프로젝트를 제대로 마치고, 물론 제가 없어도 당연히 부서는 잘 돌아갔었겠지만,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같이 고생했던 선후배 동료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나온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출근하는지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같이 나가기 전에 꼭 한번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퇴직 전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퇴직 소식을 듣고 나서 그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질문은 아니었지만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고생한 게 아깝지 않은지, 왜 경무부서에서만 일하고 나가는지, 퇴사할 거면 왜 예산과에서 4년이나 근무를 했는지. 사실 제가 퇴사 전 마지막 4년 동안 예산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서울시에는 보통 이제 경무부서라고 알려진 부서들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경기교복이라고 합니다. 경제정책실, 기후환경본부, 교통정책실, 복지정책실, 그리고 예산과까지 이렇게 보통 경무부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업무가 많고 민원 업무도 많고 업무도 다양하고 이래서 경무부서라고 불리는데, 제가 일했던 예산과는 예산 편성 시즌, 그러니까 1년에 거의 한 4, 5개월 정도는 항상 야근을 하는 부서예요. 일이 많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많은 요구가 들어오는 부서라서 가장 바쁠 때는 자정을 넘어서 퇴근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밤을 새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도 계속 출근해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부서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공무원이 야근을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왜 야근을 하냐? 서울시 일을 네가 다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부서 안에서 이제 같이 일했던 직원분들하고 더 끈끈하고, 왠지 이런 뭔가 그런 표현하기 힘든 같이 열심히 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만큼 좋은 분들이 많고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많은 일을 배울 수 있어서 장점도 많은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위 이제 말하는 편한 부서는 9시 출근, 6시 퇴근 이런 거를 칼같이 하는 부서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서에서 5년 반을 근무를 했으면 새로운 도전을 할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서원이 적은 부서에서 근무를 했으면 좋은 분들을 더 많이 만날 확률이 적었을 거고, 야근이 없는 부서였으면 아마 일을 많이 배우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무부서로 불리는 곳에서만 일하다 퇴직한 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일단 로또는 제가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에는 아예 사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를 샀었는데, 가끔 5천원권이 당첨돼서 5만원권 당첨된 적도 한두 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투입 금액 대비 회수 비용이 한 20% 정도 되더라고요. 한 100만원어치 사면 20만원 정도 당첨되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길은 로또를 사는 것보다 로또 살 돈을 투자하는 게 더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해서 로또는 이제 안 사고요. 비트코인은 아주 조금 있긴 한데 인생을 바꿀 정도의 금액은 아니고요. 결론은 어쨌든 벼락 부자가 돼서 공무원을 그만두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요즘 섭외 전화가 오면 어떻게 말하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동기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인사 시즌이 되면 공무원들은 이제 여기저기 부서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다음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나갈 사람들이 많으니 한번 와서 일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 많이 오고 갑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른 거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맙고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계속 어디서 일하냐라고 물어보셨던 분들께는 사직서를 썼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감사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어떻게 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잘 인사드리고 가라고 조언해 주신 선배님, 그리고 나가서 뭘 하더라도 잘할 거라고 응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나가서 잘 되면 나를 잊지 마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자리 잡고 연락 드린다고 말씀드렸을 때 꼭 연락 달라고 친구들 다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 명함은 내가 만들어 준다고 해주셨던 팀장님, 자리 잡기 전에도 연락 줘라, 자리 잡도록 도와줄게 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인생 선배로서 조언이 필요하거나 힘든 순간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해주신 분들, 간간히 소식 전해달라고 항상 응원할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신 친절한 말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화 주신 분들, 문자 주신 분들, 찾아와 주신 분들, 선물, 기프티콘 보내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못 드린 분들도 많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자리 잡고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돈은 받지만 서비스는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올 한 해는 제가 또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수련을 하면서 내년에 제 이름으로 된 가게를 창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고 어떤 경험을 할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 생각한 계획이 어떻게 가다듬어지고 어떻게 발전할지 정말 너무너무 설레고 또 즐겁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드리려고 썼던 편지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부모님께서 찬성을 하시더라도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시거나 혹시 퇴사하는 날까지도 반대하실지도 몰라서 드리려고 편지를 써둔 게 있습니다. 물론 예상과 다르게 반대 없이 응원해 주셔서 편지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썼던 편지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형제가 자라는 동안 어머니 아버지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중요성, 참을성,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족에 대한 사랑,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나를 가슴 뛰게 만드는 일일까? 올해 초부터 하나하나 생각의 전환을 하면서 우리 형제가 자라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부모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몸속에 녹아 있었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 그런 걸 어떻게 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너는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기억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아들아, 너는 할 수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장남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다. 잘하고 있다. 수고했다. 이런 발전적이고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고, 저희 형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도 해주셨습니다. 집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부모님께서는 저희 형제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해 주셨고요.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비도덕적인 일이 아닌 한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항상 느껴왔었고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지금까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온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제 아내도 가까운 미래의 부모가 되어서 제가 당연하게 느꼈던 가정의 따뜻함과 포근함, 그리고 부모님께서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든든함을 받은 만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성장해서 어떤 일에 도전하려 한다면 더 나은 삶을 위해 항상 도전하는 자식이 도전하다 잠시 지쳐 쉴 곳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쉼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떠나지 않으면 인생에 남은 최소 6, 70년을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습니다. 누군가 말하더군요. 하지 않고 후회하느니 100번 후회하더라도 하고 후회하는 것을 택하겠다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더 나은 안녕을 위해 소위 말하는 안정적인 직업을 접어두고 모험을 떠나려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당장 큰 성공을 거두긴 어렵겠지만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온전한 신체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매 순간 어제보다 나은 삶을 위해 도전한다면 분명히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지만 당장의 저의 선택에 약간의 불안함을 가지실 수도 있을 부모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은 충동적인 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을 함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보여주셨던 성실함과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항상 가르쳐 주셨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앞으로의 저의 인생을 차분히 설계해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 선택도 믿고 응원해 주신다면, 그리고 제가 잠시 지칠 때 저를 격려해 주시고 그때도 항상 믿고 응원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세상에서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는 아들 올림.